오늘도 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동반자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회사는 콜마 B&H입니다. 콜마 B&H도 저희 단골 손님인데요. 콜마 B&H의 여동생분, 그러니까 윤 사장님이신데 여동생분과 오빠, 윤 회장님하고 이제 부회장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 제목이 윤여원 콜마 B&H 대표가 MG 직원들하고 행사를 하고 사진 찍었다 이런 기사인데 기사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근데 뭐 제목이 오빠는 이런 거 못하지 뭐 이런 제목을 가져다 붙여가지고 이게 외부에서 회사를 도대체 뭘로 보고 이렇게 기사를 쓰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시를 보게 되면요. 하나 재밌는 사실이 나오는데 저희가 3월 달에 처음 영업 실적 전망 공시가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하기를 이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냐 계속 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제 연출을 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금 매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틀렸고 저희 솔마 B&H 대표님을 의심한 저희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윤영원 대표님께서는 매월 실적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시 하나 나오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나옵니다. 심지어 공시 불이행 두 건인데 하나는 소송 중에 제기 신청 지연 공시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영업 실적에 대한 전망 공시에 그 둘 다 제때 안 하고 놓쳤다라는 거고요. 이게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하나 이상한 게 영업실적 전망 공시를 하면서 공시한 날짜가 5월 27일이다. 근데 불성실 공시 지정한 이유는 이 사유 발생일이 5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건데요. 이게 공시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내용을 보면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정말 놓친 건지 아니면 회사 내에 무슨 어떤 이유가 있었는 건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소송 중에 제기 신청 저 공시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이 회사로 도달한 그날 공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층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받아가지고 바로 전달 안 하고 하루 묵힌다든지 아니면 법무팀에 줬는데 법무팀에서는 자기네들 처리한다고 가만히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연 공시를 할 수 있는 이슈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영업 실적 등에 대한 전망 공시 저 공시는 회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공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5월 27일 날 공시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내부 규정이라든지 내부에서 의사결정했던 그 내용들, 뭐 PT자라든지 이런 것들의 날짜를 5월 27일로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 발생일이 5월 15일로 나왔다? 그리고 공시는 5월 27일 날 해서 불성시 공시 법인 지정 예고가 됐다? 이건 내부적으로 뭔가 좀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남매가 분쟁에 대해서 이제 뉴스는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건 공시 누락으로 불성시 공시 법인 시정 예정이 됐고 내부에서는 이런 남매 간의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콜마는 예전부터 공시 쪽에서 약간씩 문제가 생기긴 했었습니다. 제 기억에 콜바 홀딩스는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회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홀딩스에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불선시 공시법인 지정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자꾸 이렇게 공시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뭔가 이슈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그 윤 대표님, 뭐 쉽게 얘기를 하죠. 이제 윤 대표님이 여동생이시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윤상현 부회장님이 이제 오빠. 물론 이제 윤여원 대표님이 여동생이니까 나이가 더 어리죠. 하지만 MZ 세대
나이대는 아니신데, MZ가 뭐 80년대도 뭐 MZ라고 하니까 뭐 그런 걸 하는데, 참, 이거는 거의 대부분 이런 거는, 요런 내용은 그 회사에서 보도자료를 뿌리기 때문에 기사를 낸 건데, 뭐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냥 콜마 비에니치 유니언 그 대표가 뭐 좀 많이 활동한다. 근데 제목을, 그 제목을 데스크에서 뽑았는지, 회사가 이런 제목을, 이거, 회사가 이런 제목을 그 제시했다면, 이제, 기사 자체에 대해서 윤여원 이제 대표님이 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신 거죠. 예.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그뭐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 그룹사 이렇게 있을 때 부회장님 이제 사주분 할 때 이제 보도자료 뿌릴 때는 다 이제 그 코멘트 받고 실제 이제 합니다. 공시보다 보도자료를 더 관심 있어 하시는 사주분들 꽤 계십니다. 이 봤을 때는 이제 요 문구가 아마 여기 윤여원 대표님이 직접 직접 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그 기자들이 돈 받는 기자들이 이렇게 대놓고 쓰는 거는 좀 조금 하여튼 제목을 좀 재밌게 뽑긴 뽑았네요. 네, 그리고 이 아직 월별 영업 실적을 지금 5월 달하고 6월 달 정도 두 번 낸 거죠. 요거는 이제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매달 낼 건지 아니면 이제 우연찮게 이제 5월 달, 6월 달 정도가 이제 좀 상반기죠. 상반기가 매출이 잘 나오니까 이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어차피 이제 공정공시 잠정실적이니까 이거를 매달 한다는 건 이건 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두 달 했다고 해서 뭐 계속한다. 그래도 한 1년은 해야죠. 12번 정도. 그 정도는 해줘야, 그리고 이제 꼬꾸라졌을 때, 실적이 좀 밑으로 내려간다 싶어질 때도 할 것이냐. 아, 그런 걸 이제 좀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뭐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실적 대수,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수출이 많기 때문에 환이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매출 원화로 이제 그 매출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제 직관적인 자동차 판매 대수나 출고 대수 이런 걸 이제 뭐 매달 그거는 이제 워낙 글로벌 기업이니까 콜모하고 비할 바는 좀 아닌 것 같고, 요거는 아예 진짜 그 단기 순이익까지 내시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다가, 이제 반기 보고서가 이제 곧이죠. 6월이 끝나면 8월 14일까지 반기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검토 보고서까지 포함해서 내야 되는데, 이걸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쿨마 비앤리씨도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좀 업력도 있고, 뭐 임직원들도 좀 탄탄하시니,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좀 내부 단도리를 좀 이렇게 하고 수치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좀 보수적으로 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공시가 많으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공시가 많으면 어찌됐건 하다못해 오타라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오타 갖고 뭐 부성실 지정 예고를 때리 그러지는 않고 그거는 그런 거는 이제 공정이라는 거고 이제 거래소 공시에서는 소송 등의 제기 신청 여기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거는 뭐, 본부팀에서 받아, 이게 다 보고를 하죠. 예, 다, 뭐, 격리 하다못해 그 전표 순위에는 전표 그 띵동 문 열어줘 우체국에 왔습니다. 이게 다 문 열어줘 받으면 무슨 법원 딱 돼 있으면 무조건 다 보고합니다. 다 보고가 되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어, 간혹 특별한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전자소송으로 날라오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뭐 5시 막 50분, 30분 막 이럴 때 이제 전자소송 와가지고 그 미확인 문서 열어보는 순간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뭐 그렇게 해도 바로 보고하고 거래소에 얘기해서 뭐 새벽 공시라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 이게 뭐 사유 썼을 때 이거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경영권 분야 지원 공시 뭐 사유 쓸 때 뭐 최초 받은 자가 우편 발송해서 수령자가 뭐 김땡땡 뭐 이 양반은 뭐 우리의 뭐 총무 뭐 어느 부서로서 뭐 이게 긴급한 사안인지 인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사내 내부적인 교육을 실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이게 다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기들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좀 한 거죠.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콜마 B&H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그 뭐 조그만한 그런 회사 스타트업 같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소송이 들어오면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공시 보면 이제 사장님이 보고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공시 담당자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지금 사안이 사안인지라 얘기를 하면 바로 이제 공시를 해야 됩니다. 라면 이제 벌써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야 어차피 늦었으니까 그냥 내일이나 모레 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건 좀 뭐 하여튼 경위서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썼을 거예요. 내부자의 뭐 교육 미비 뭐 이런 게 가지고 뭐 사전 전파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아름다운 포뮬란 양식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쓰는 거고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 등의 전망 지연 공시 이게 5월 15일, 5월 27일 공시일이 5월 27일인데 사유 발생일이 5월 15일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5월 15일 날은 이사회를 했겠죠? 예. 이게 거의 많은 상장사들이 다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관에 거의 상장사들 다 정관에 분기별 한 번은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경영 현황과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워낙 이제 이사회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뭐 그냥 그걸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요거는 아마 5월 15일 날 뭐 요걸 보고하고 보고한 이사회가 있을 거죠. 이거는 이 내용은 아마 단기 보고서에 보면은 이사회 목록에 보면은 이제 5월 15일자, 15일자로 뭐 월별 현황 보고라든지 뭐 이런 관련 내용 이사회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가지고 이사회에서 영업 실적을 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봤더니 너희 이사회 결정을 15일 날 영업 보고를 했는데 왜 27일 날 공시를 하냐. 하다못해 PPT에서 뭐 주간 뭐 월간회의 월간회의 뭐 보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했다. 그건 좀 그 정도로 이렇게 허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정도로 허접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콜마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허접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사회의 증빙 첨부가 날짜를 그냥 27일 공시하는 날로 바꿔가지고 그냥 올리면 되는 건데, 담당자가 놓친 거죠. 담당자가 이런 거지 앞뒤 생각 안 하고 실제로 15일 날 했으니까 15일 날 그 이사회를 그냥 첨부한 실수를 뭐 발견한 거죠. 뭐 그런 거를 하고 했으니까 그냥 뭐 얘도 담당자도 이제 엿먹어 봐라 사실대로 한다 진실을 감추지 않겠다 사실대로 뭐 먹으면 먹는 거지 뭐 어쩌가 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투명하게 나는 뭐 오빠도 아니고 지금 대표도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겠다 뭐 그게 직장인의 뭐 바람직한 자세죠. 줄을 잘 타는 것도 좋긴 좋은데, 내가 아직 그럴 뭐 줄 탈 그 정도까지가 아니다. 그러면 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액이나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쭉쭉 괜찮으면 쭉쭉쭉 언제까지 나갈지, 그 언제까지 나갈지 하는 거하고 누적으로 나가는 매출과 특히 영업이익이 뭐 크게 뭐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반기 검토 보고서에 나온 것까지. 근데 누적 매출액이 조금 뭐 틀려지면 그걸 가지고 그게 또 꼬투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공시 책임자님이 상무님이시고 담당자분이 공시 담당자는 대리급 이상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사안이면은 조금 대리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뭐 중간에 누가 팀장님이나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뭐 회계팀에서 보든가 아니면 법무팀이 있다라면 조금 좀 관리가 좀 필요한 시즌이 아닌가. 전문가가 좀 검토를 하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공시나 이런 거 자통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법과 자통법과 공시와 관련돼서 전문적인 부분에서 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전문적으로. 대리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규정이 대리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뭐 뉴스는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전쟁의 결과는 이제 좀 지켜봐야죠. 그래도 어찌됐건 주식은 주식회사니까 주식이 제일 많은 자가 이제 우승을 하는 거죠. 오빠가 결정한 대로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가족 간에는 좀 아픔이 있겠죠. 아빠가 이제 얘 이거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자꾸 네가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조금 더 봐야죠. 그리고 명분이 실적이 꼬꾸라져가지고 다시 가져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명분을 삼았으니까 이제 동상 입장에서도 내 건데 이거 아빠가 놔줬는데 씨,
그 명분 실적이 안 좋다? 그럼 실적 지금 좋은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명분은 뭐 만들면 되죠. 만들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이 많이 갖고 있는 자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신성통상입니다. 예, 이 신성통상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공개 매수를 한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다뤄보고 싶은 주제는 신성통상이 아니고 공개 매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자, 신성통상이 또다시 공개 매수를 한다. 라는 기사가 나온 게 6월 8일 저녁 8시 24분입니다. 6월 8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는 이제 나중에 나온 기사긴 한데 MTS 선점하더니 공개 매수 늘어나자면 강제야 NH가 웃었다. 뭐 이런 기사 나오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다른 텔레그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리 휴일 날이라고는 하지만 왜 공시가 뉴스로 이걸 봐야 되냐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한번 문제를 삼았더니 돌아온 답이 뭐였냐면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은 시점에서 정보가 공개가 됐고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 장 전에 공시를 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다라는 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럴까 싶거든요. 정보라는 게 동일한 시점에 그러니까 공시가 되고 나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 전에 미리 뉴스로 나오고 공시를 한다 그러면 공시를 해야 될 의미가 있나 싶고요.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신문 공고인데 공개 매수 공고를 월요일 날 다 같이 신문에 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전에 그 신문사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며칠 전에 내지는 일요일 날 신문사에서는 알고 있었다. 인 거죠. 이걸 보고 기사를 썼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행태가 진행돼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정말 그 신성통상에서 그리고 공개 매수를 하는 가나안에서 이사회를 했을 건데 이 이사회를 했다면 이게 언제 했는 건지도 좀 확인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신의 뉴스는 신문 말고 공시를 가지고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신성통상이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시총만큼 한 2천 몇백억인데 시총만큼 현금이 들고 있는 시총만큼 현금이 들고 있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현금 진짜 현금. 그 뭐 한 몇 년 전부터 그 반일 뭐 이렇게 이슈가 일어나면서 탑10 해가지고 옷이죠. 옷을 이제 탑10 옷을 겁나게 팔아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쌓아놨는데 근데 주가는 이제 아무래도 업종이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이제 좀 많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던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주라고 해도 그냥 야, 이 정도 돈이면 그냥 시총만큼 돈 있으면은 그냥 뭐 자산이 그런 것도 아니고 현금이 그 정도 있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그 돈 갖고 자사주를 매입하든 아니면 돈을 좀 빌려가 대여를 해주고 그 돈 가지고 다른 회사에 가지고 주주수를 줄인 다음에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를 하든 그러면 상장 폐지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편하니까 그리고 돈 운용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운용에 대해서 좀 편하니까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우리의 또 아름다운 NH 투자증권에서 우리가 이런 거 전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전문이고 이런 거 몇 번 한 거 이거 모르십니까? 이거 딱 하다못해 공개 매수를 저번처럼 공개 매수를 했는데 못 모았어요. 85% 이상 못 모아가지고 90 몇 프로 못 모아서 공개 매수가 안 돼요. 이게 상장 폐지가 안 된다는 거죠. 공개 매수를 했는데 못 모았어요. 그 얘기는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주 입장에서는 공개 매수가 다 완료가 돼가지고 상장 폐지돼도 그 현금이 이제 자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내 거고 좋고 그래도 좋고 만약에 이 공개 매수 올라간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지고 공개 매수
금액을 걸었던 것보다 초과가 돼서 주가가 올라가서 초과가 돼서 공개 매수가 안 되는 경우 또 회사 홍보와 주가가 올랐다는 그 반증이니까 그래도 좋고 수수료 좀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주주들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선전포고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상장을 했지만 이제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소액주주 운동이니 무슨 주주 친화 운동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거를 내세울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천명하시는 거죠. 천명하시는 거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꽃놀이패죠. 꽃놀이패도 아니죠. 뭐 뭐래도 다 하는 거죠. 이게 다 돈이 있는 회사니까 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네, 돈이 있는 회사니까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 와중에 우리 그 NH증권과 우리 신문사들은 이제 좀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이게 신문사에게 그 보통 이렇게 공고를 냈다라는 거는 정관에 보면은 회사 홈페이지 공고 방식에 뭐 서울 시내에 가는 매일경제신문 뭐 어디에다 공고한다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려면 전일 오후 2시인가 3시 전까지 그 초안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조간신문에 나오는 거니까. 매일, 그러니까 일보에 조간신문에 나오려면 전일 오후 2시인가 3시까지 확정해가지고 초안해가지고 이 정도면 지면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돈도 꽤 줬을 텐데 그 지면도 가지고 다 알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거기다 내용도 이제 상장사 내용이고 증권사도 껴있고 이거 보고 뭐 기사를 당연히 데스크에서 준비하고 있었겠죠. 보통은 양심이 있으면은 일요일 날 안 내고 9일 날 이걸 내고 공개에서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아침 뭐 7시에 인쇄가 나가서 이제 막 그 배달한 다음에 그때 같이 내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너무하시네. 이 또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상장 폐지되는 것도 빡치 죽겠는데 이게 공시가지 뉴스로 확인하라는 건 이게 맞냐? 자본시장이 맞냐? 그럼 뭐하러 한국전자 한국 카인드가 거래소 공시는 카인드입니다. 카인드가 뭐하러 있어? 금감원 공시가 뭐하러 있어? 다 뉴스로 확인하라고 하지. 그 반대로 상장사는 그 반대로 이제 공시를 통해서 예? 공시를 통해서 이제 회사의 어, 중요 의사 결정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또 그 의사 결정을 이야기하는 거를 자율적으로 맡기면 안 하니까 숨기고 또 안 하고 바꿀 수 있으니 이거를 이제 법으로 규정으로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좀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거래소에서 답변도 뭐 모를 바는 아니에요. 봐라 뭐 그렇게 뭐 주식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뭐 주주들한테 뭐 나쁜 게 아니지 않겠냐. 뭐 주식의 변동성이 뭐 그러면 하여튼 좀 그거는 좀 너무 궁색한 변명인 것 같긴 합니다. 변명인 것 같게 하고 이 6월 8일 뭐 6시 48분에 기사가 났다라는 거는 그 전에 이미 막 사전 작업이 다 되고 왜냐면 48분에 텍스트를 치자마자 뭐 데스크에서 통과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아쉽다. 이럴 거면 미리 이제 보도자료 준비해 놓고 공시안 준비해 놓고 같이 뿌리는 게 그게 맞죠. 아무리 뭐 주주들이 막 계속 전화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신성통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제 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공개 매수를 요즘 이제 좀 많이 늘어가는 추세니까 꼭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Q&A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항목인데,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주권 등 거래 계획 보고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요렇게 딱, 요렇게 10만 주, 요렇게 딱 매매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한 다음에, 이걸 다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 라는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에서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다 정해놨고요.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지켜야 되는데 어기면 안 되는데 내가 공시했다 그러면 그걸 지켜야 하는데 가격이 급격히 변동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죽는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허 부장님 그 세부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우선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거래 계획 보고는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보고 계획 보고
계획이 아니라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상자가 하는 거고, 계획 보고는 30일 전, 30일 전에 공시를 하고 30일 동안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50억 또는 1%뭐 이렇게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뭐 하여간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을 좀 도입한 거고, 이 도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도입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질문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거래계획 보고서에 공시 나간 것과 실제 결과 보고서로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 지분 공시죠.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주고 현황 보고서의 결과와 차이가 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것 같아요. 이 거래계획이 10억 원어치 매수한다 공시했지만 실제는 5억 원어치 매수해도 괜찮은지 괜찮지 안 괜찮죠. 안 괜찮죠. 이거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예외사항이 좀 있죠. 왜냐면 가격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하니까 이게 또 한 달 전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얘기가 한 달 이후에 거래할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때문에 딱 맞는 게 이상한 거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뭐 거래 계획이나 거래 가격 수량, 거래 기간 등 이제 보고서에 기재하게 돼 있는데 이게 한 달 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최대 규모가 30%, 위든 아래든 30% 정도를 용인해 주겠다. 탄력적으로 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얘기는 어, 거래 계획 보고는 정정이나 취소가 안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공시는 정정이나 이런 뭐 잘못 쓰거나 의사결정이 바뀌면 정정이나 취소를 그냥 올리는 대로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만 지면 되는데 거래 계획 보고 자체는 올리면 다 유보로 떠요. 금감원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승인이 필요한 공시다. 그래서 취소를 하려면 그 취소 사유가 6가지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가의 변동입니다. 급격한 변동. 그 시가가 최초 거래계획 보고 나갔을 때 주당 단가의 위로든 아래든 30% 이상 변동, 터치인 방식 종가를 얘기했을 경우, 여기 나오죠. 뭐, 여기서 뭐, 사망, 파산, 시장 변동성의 확대. 시장 변동성의 확대가 그럼 어느 정도냐? 변동성이라는 건 30%, 전일 종가의 30%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괜찮다. 취소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취소를 받아준다는 겁니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음, 취소를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지금 질문처럼 10억 원어치인데 이런 사유가 없이 그냥 내가 단순 5억 원어치만 매수했다. 그럼 공시는 이제 5억 원 매수하고 끝났겠죠. 그다음에 뭐 후속 공시가 안 나가면 나중에 우리 감원이 형이 조사를 이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대 그 과징금이 시총의 0.2%인가? 그럴 거예요. 0.02% 정도. 시총의 0.02%. 그 시총은 거래계획 보고를 제출하기 전일 종가 회사의 시총의 0.02%, 최대 20억 원까지 매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투자조합이나 뭐 우리 그좀 법은 어기라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그 M&A 플레이어 분들은 그냥 쌩깝니다. 그냥 그 2%, 0.02% 내고, 그냥 내자. 내자. 이거 내서 시장 흔드는지 그냥 나 낼 거야. 이런 분들도 꽤 계십니다. 꽤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그 M&A 플레이어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는 이제 회사인 거고, 회사의 거의 대부분이 임원 주요 주주이시고, 회사가 냈다라는 건 최대주 특수관계자나 임원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오타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시고 요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된다.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취소를 하면 또 취소한 다음에 다시 사겠다고 하면 또 한 달 기다려야 돼요. 그게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금액이 이게 뭐 10억 원어치 산다고 했는데 뭐 한 8억 원어치 샀다. 제가 봤을 때 30% 변동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위에서 직관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공시낸 금액의 130에서 30%, 그 정도를 좀 버퍼로 둔다. 이 규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규정에서는 그 정도를 넘어서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 안에서 뭐 변동해도 뭐 원칙은 원래 주식 수예요. 자기 주식 취득
그 공시를 빗대어서 한다면 주식수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이게 그 자기 주식 그것처럼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거는 이제 기준이 50억과 1%라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예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130%하고 70% 사이를 좀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사이에 있는 회사들, 이렇게 진행하는 회사들, 최초 거래계획 보고하고 실제 지분 공시의 결과가 그 사이에 있는 회사들은 뭐 과징금 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요거는 이제 130%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10억 원을 매수한다 공시했지만 5억 원, 요런 극단적으로 요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50% 넘었으니까. 근데 주식수가 같다. 그러면 뭐, 그러면은 뭐, 억셉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죠. 억셉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수가 같은가. 주식수를 맞추든 돈을 맞추든 뭐, 그 둘 중에 하나 맞춰야죠. 근데 그것도 이두저도 아니다. 그럼 최소한 그 130에 70 사이는 맞춰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레리 파트너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